저는 만약에 투엘 감독이 아스필리쿠에타를 중앙 센터백에 뒀다면 분명히 이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을 겁니다. 이번 경기 아르테타 감독의 화이트 기용 방식은 딱 여기에 빗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아스날이 승격팀 브렌트포드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비난을 받는 선수들 중 하나는 이번에 영입한 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에서 나타난 전술과 함께 아르테타 감독의 화이트 기용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아스날이 실점하기 전까지의 후방 빌드업 모습인데요. 이때까지의 아스날은 4백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체인버스도 넓게 벌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상대 투톱의 압박에 대해서는 골키퍼를 참여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브렌트포드의 압박은 생각보다 강했고 아스날의 탈압박은 생각보다 약했단 것이었습니다. 이 실점 장면을 제가 여기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진 않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에 아스날이 볼을 너무 쉽게 탈취당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은 일단 후방에서 하나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우측 풀백인 체인버스를 우측 센터백처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4백 포메이션에서 빌드 없이 3백으로 변형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변화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보다 후방에서 볼을 안전하게 소유하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아스날의 핵심인 티어니는 가급적 높은 곳에서 활동하게끔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건 체인버스와 티어니의 히트맵인데 딱 봐도 티어니는 거의 윙어처럼 활동하는 반면 체인버스는 후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마치 3-2-5 같은 형태가 되곤 했죠. 다만 여기에서 아스날은 한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센터백들이 볼을 잡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 이상 앞으로 전개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것이었어요. 브렌트포드는 이 4명의 선수를 통해 아스날의 중원이 뭘 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볼 진행 방향에 맞춰서 잘 압박했기 때문에 이걸 뚫기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박에 의해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3백으로 바꾼 보람도 없이 이렇게 센터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곤 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상황을 포함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아스날이 여기에서 전개를 할 방법이 없었냐? 당연히 아닙니다. 자, 골키퍼를 빼놓고 봐도 아스날은 일단 최후방에서 플러스 1을 형성하고 있죠. 2명의 중미를 뒀기 때문에 일단 브렌트포드의 중미도 둘은 여기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한 명이 남는다는 건데요. 후방 빌드업 시에 스미스 로우가 최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측 중원까지 내려와 줬기 때문에 얘도 센터백을 압박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우측 센터백 중 하나는 프리맨이 될 수 있었어요. 아스날은 이 프리맨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를 꾀할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프리맨이 볼을 받은 후에 앞으로 직접 볼을 몰고 갈 환경이 마련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3백을 보면 화이트가 중앙에 있죠. 좌우측 센터백과 달리 중앙에 위치한 선수는 직접 전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느 쪽으로 볼을 보내던 상대 투톱 중에 하나가 붙을 수 있는 위치니까요. 하지만 화이트는 최후방에 놓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는 역할에서 장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브라이튼에서는 3백으로 우측 센터백으로 뒀고 4백을 쓸 때는 아예 우측 풀백에 놓았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화이트는 직접 드리블로 돌파하는 능력, 상대의 패스기를 미리 읽고 차단 및 볼을 탈취하는 능력, 그리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날의 운영은 그 중에서 오로지 하나, 좋은 롱패스 능력만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마저도 측면에서 측면으로가 아닌 중앙 후방에서 전방으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공격에 아주 효과적인 무언가를 제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즉 3백으로 변형을 할 거라면 화이트의 위치는 중앙이 아니라 지금 체인버스가 있는 위치가 됐어야 했단 거죠. 만약 그랬다면 우측에서 화이트, 로우, 페페를 통해서 유의미한 전개가 이뤄질 수도 있었고 압박이 거세다 싶으면 반대편에 오버래핑한 티어니를 향해 화이트가 냅다 롱패스를 날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방의 직접적인 공중볼 경합이 힘든 아스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훨씬 잘 먹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체인버스가 여길 설 수는 없지만 이런 거야 교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화이트를 그대로 중앙에 뒀습니다. 이건 화이트의 장점을 깎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단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까지 더해졌어요. 화이트는 공중볼 경합에 취약한 선수입니다.
이건 브라이튼에 있을 때부터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3백의 중앙 센터백 자리는 어느 위치에서 크로스가 날아오건 공중볼 경합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공중볼 경합에 실패하면서 거의 1대1에 가까운 상황을 허용했죠. 화이트를 소개했을 때 저는 첼시의 아스필리쿠에타와 비슷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점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저는 만약에 투엘 감독이 아스필리쿠에타를 중앙 센터백에 뒀다면 분명히 이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을 겁니다. 이번 경기 아르테타 감독의 화이트 기용 방식은 딱 여기에 빗댈 수가 있어요. 화이트는 아주 비싸게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이트의 모습에 실망한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저도 이 경기에서 화이트를 변호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화이트를 데려온 아르테타 감독이 구상한 이 전술적 구도, 이게 과연 맞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